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이번 주는 미중 무역 협상과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습 이슈로 시장이 많이 유동친 한 주였습니다. 급락 후 반등하고는 있지만 힘이 부족해 보이는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알트 불장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방향과 제가 포착한 2025년 알트 불장에 대한 중요한 힌트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F-35 스텔스기 F-15 전폭기가 1700km를 날아가 지하 콘크리트 관통폭탄으로 이란 핵미사일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전통 자산 시장이 1차 충격을 받았어요. 브렌트유가 7에서 8% 급등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JP모건은 최악시 $130까지도 전망한다고 합니다. 원유 같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 상승은 휘발유, 디젤 등 에너지 가격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려 CPI의 에너지 항목을 상승시켜요. 에너지 비용 상승은 운송, 생산,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쳐 식료품이나 서비스 등의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다시 물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룻밤 새 유가가 12%나 급등하면서 회원비는 50%나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CPI는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 등으로 비트코인은 크게 하락했던 것이죠. 반면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중앙은행 등이 금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가격이 폭등하며 이번 주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빅스 지수가 급등했는데요. 빅스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에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개발되었어요. 투자자들이 미래시장 변동성에 대해 얼마나 불안한지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공포 탐욕 지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 지수가 많이 상승하고 좋을 때는 하락해요. 워낙 저점이어서 급등을 하긴 했지만 4월 대비는 한참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닌 듯해요. 보시는 데이터는 비트코인 볼래틸리티 인덱스,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인데요.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데이터는 최근 한 달 동안 1.34% 움직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지수가 상승할 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패닉 또는 비트에 대한 극단적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비트코인의 큰 하락이 나온 시기이기도 하죠. 이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장에서와 하락장에서의 영향에 대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상승장에서는 펌핑과 덤핑이 심해지는 강한 롤러코스터 구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하락장에서는 투매 현상이나 급격한 반등 시도가 발생하기도 해요. 반대로 이 변동성 지수가 하락일 때는 시장이 안정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는 구간인 것이죠. 시세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관망 혹은 포지션 축소 혹은 하락장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면 추세 전환전에 길을 모으는 구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월 말쯤 수치를 보면 거의 3%대 육박하죠. 현재 구간 1.26입니다. 74K부터 빠르게 신고점을 갱신했지만 오히려 변동성은 올해 초보다는 낮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큰 발산 이후 다음 움직임을 위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전쟁 이슈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트코인 하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 사례를 보면 전쟁 이슈가 있을 때 시장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에 오히려 더 크게 반등이 나왔죠. 2022년 러우 전쟁, 2023년 중동 전쟁 때 그랬고요. 이번에도 하루 만에 4% 하락이 나왔지만 다음날 3% 정도 반등해주며 하락분을 꽤나 회복해준 모습이죠. 실제로 지정학적 이벤트 후에 비트코인은 평균 50일 수익률이 64%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범죄 수익을 압수한 암호화폐 자금 규모가 590억 달러, 우리 돈 약 80조에 달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 본토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자산들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홍콩에서 현금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80조 원이라는 큰 규모의 자산인 만큼 일반 마켓보다는 장외 거래를 통해 처분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 전쟁 이슈와 함께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물량의 면면을 보면 중국은 비트코인 19만 4천 개와 이더리움 83만 3천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프로를 매도할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재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하필 공교롭게도 4월 달에 있었던 관세 유예가 7월 9일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올해 초부터 4월까지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7월 9일까지 3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 부분을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기보다는 한동안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막상 마감일이 되어도 또 어떤 협상 카드를 들이밀면서 스콧 베센트의 말처럼 관세를 유예시키며 미국이 얻을 것을 얻는
없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요? 그동안 시장에 단골로 활용되었던 여러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마운트 곡스, 독일 물량, 미국 정부 실크로드 물량, 거래소 해킹 물량 등등 다 공통점은 많은 물량이 시장이 투하될 거라는 공포감에 필요 이상으로 시장이 반응했고 일시적인 하락이 나와 패닉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있었단 말이죠. 당시 악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형 물량의 경우 장외 시장을 통해 거래되었기 때문에 실제 하방 압력에 영향을 준 건 많이 없어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압박으로 혹은 단순히 세력이 시장을 끄집어내리는 데에 재료로 활용되었을 뿐인 것이죠. 물론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재료가 소진되고 나면 언제나 시장은 더 높은 고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번 전쟁 이슈로 하락했을 때도 블랙록은 2681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시장에 나온 물량을 흡수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중간에 약간씩 유출된 적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누적 유입량을 보면 비트코인의 앞으로 상승 여력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중국의 범죄 물량을 이야기하면서 이더리움 83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로 보는 이더리움은 지금 위험 구간에 있기보다는 지루한 구간에 있을 뿐 아직도 모아가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알트코인들도 보면 외부에서 거래소로 유입되는 큰 매도 압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초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올랐을 때 거래소로 알트코인들이 크게 유입된 것에 비해 많이 대비되는 모습이죠. 오른 것도 별로 없으니까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현재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한동안은 인내심을 요한 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코인을 보유한 보유자들이 역대 사이클 중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 알트장은 더 큰 달콤함을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토탈3 차트를 보면 저점을 찍고 반등 후 다시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알트들이 힘을 못 쓰고 있었지만 이런 구간은 과거에도 늘 있어 왔습니다. 2023년 말 2024년도 초의 차트를 봐도 상승 후 하락하는 듯 했지만 이 수렴 기간을 거치고 다시 시원한 상승을 했어요. 즉 상승, 수렴, 상승은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알트 시즌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역대 알트 시즌이 촉발되었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ICO 열풍이, 2021년에는 NFT, 메타버스, 디파이 열풍이 알트코인 시즌을 촉발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떤 요인이 알트 시장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디파이, RWA, AI, 밈코인 등을 후보로 꼽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요소가 시장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2025년 알트코인 시즌의 핵심 촉매는 알트코인 ETF 승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2024년 비트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성공적인 출시에 이어서 2025년에는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블룸버그 터미널의 알트코인 ETF 신청 리스트인데요. 제일 앞에는 코인 이름이고 다음은 ETF 서류 제출 회사 1단계까지 모두 접수가 되었습니다. 뒤에 날짜는 마감 기한이고 SEC가 상품으로 간주하냐는 질문과 CFTC 규제 선물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다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ETF 승인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이 기준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기한 내 승인 확률인데요. 수위랑 트론을 제외하고는 75% 이상 승인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시장에는 이런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기관 자금의 유입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ETF 승인은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고 알트코인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와 같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의 ETF 승인은 해당 생태계의 다른 코인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에 디파이 및 레이어 2 코인들이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가 예상되잖아요. 이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트코인들은 상승하겠죠. 또한 친암호화폐 정책의 도입으로 규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트코인의 ETF 승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의 출시를 넘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기관 자금의 유입, 생태계의 확장, 그리고 거시경제적 호재가 맞물리면서 2025년에는 이전까지와는 또 다른 형태의 알트 불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지난 사이클에 있었던 알트장을 기대하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번 사이클의 알트 불장을 기대했다가 큰 실망과 답답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력 입장에서도 요즘 개미들이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2번, 3번 시장을 꼬우고 흔드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콧방귀 끼면서 알트 시즌 없다, 악플 다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이전 같은 불장은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네요. 비트가 지금처럼 많이 알려지기 전에 비트가 이렇게 많이 오를 걸 아셨는지요? 사람들은 가격이 저렴할 때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비싸지면 오히려 더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플 4,000원 넘었을 때 10,000원 갈 거라고 거기서 매수하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가 다 돈을 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는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는 말이 있죠. 정말 알트가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트가 답이 없다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손절해야 되는 거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버텨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희망을 가지고 믿으면서 수익을 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